길거리 가다가 사람 만났을 때 과연 저 사람이 나하고 유전자가 얼마나 비슷할까? 사람 유전자는 누구나 다 99.9% 똑같다. 바꿔서 말하면은 0.01%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좀 과장되고 좀 단순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 비교했을 때 대략 0.1%가 다르다는 거고요. 편집자가 오탈자 내지는 내용까지 보는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안녕하세요. 미생물학자 김흥빈입니다. 종종 미생물 변호사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고요. 미생물을 비롯한 생물학의 지식을 재밌고 유익하게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미생물 연구하고 또 학생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수에 대한 선호도도 유전될 수 있을까요? 고수에 대한 그 맛, 그 일부 유전 요인이 있지요. 저 같은 경우는 고수를 잘 못 먹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잘 못 먹는 게 아니고 아예 못 먹어요.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좀 죄송하지만 저는 고수 향이 아주 노린재 향같이 나가지고 잘 못 먹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은 고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아들은 고수에 아주 매니아고요. 저희 아내는 고수를 제법 좋아합니다. 이거 가만 보게 되면 나는 고수를 안 좋아하는데 애들은 고수를 좋아한다. 어떻게 된 일인가? 이걸 좀 분석해 보면요, 고수가 그렇게 특정 사람들한테 저 같은 사람들 어려운 이유는 거기에서 나오는 향 때문이거든요. 근데 고수에 나오는 향 성분은 굉장히 많아요. 아마 한 100여 가지 향 성분이 나올 텐데요. 그 중에서 이제 알데하이드 계열 일부 화합물이 이제 그런 반응을 일으키는데,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갖고 있는 유전자, 저 같은 사람들은 그 향을 감지하는 그 유전자에 약간의 변이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수 향에 대한 거부 반응,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할 수 있죠. 나와 타인의 유전자는 얼마나 비슷한가요? 길거리 가다가 사람 만났을 때 과연 저 사람이 나하고 유전자가 얼마나 비슷할까? 우리 다 같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는데, 자, 유전자를 비교해 보면 보통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람 유전자는 누구나 다 99.9% 똑같다. 바꿔서 말하면은 0.01%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게 좀 과장되고 좀 단순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유전자는 DNA로 되어 있거든요. DNA는 4개의 염기로 되어 있습니다. 4개의 염기라는 거는 4가지 서로 다른 글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99.9%, 0.1%가 다르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 비교했을 때 그 철자가 다른 것만 따져보면 대략 0.1%가 다르다는 거고요. 그걸 좀 자세히 들어가서 좀 맥락도 봐가면서, 그러니까 단순한 철자 비교가 아니고 편집자가 오탈자 내지는 내용까지 보는 그런 맥락으로 보게 되면 약 0.4%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사람마다 서로의 개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혈액형만 해도 A형, B형, O형, AB형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그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나요? 저 혈액형 보시면은 다 아시는 대로 A형, B형, AB형, O형 있잖아요. 그거로 O형은 누구한테나 줄 수 있는 혈액형이고, 다 아시죠, 그거는? 그러면 O형 같은 경우는 누구한테나 줄 수 있지만 O형은 O형밖에 못 받거든요. 그 왜 그러냐? 결국 항원 항체 반응이에요. A형이나 B형에는 독특한 그 당 분자가 적혈구 표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O형은 그게 아예 없어요. 그 차이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은요, 실제로 그 차이가 왜 나오냐 하면은요, O형을 갖고 있는 유전자는요, 이 당분자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전자가 중간에 글자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서 그 당분자를 만드는 효소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딱 하나 차이에요. 글자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서 O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작은 차이 같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차이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고수, 미나리 등 산염과 채소류를 평소에 좋아하지 않으면 고수도 선호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죠. 그 산염과 채소류들 다 비슷한 향을 내거든요. 고수, 미나리 다. 저도 어렸을 때 저 미나리 잘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미나리 싫어했었고, 어렸을 때는 오이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고수는 여전히 못 먹고 있지만, 당연히 아마 고수를 싫어하면 그런 류도 싫어할 확률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그런 성향은 있었으나 미나리와 오이 등 다른 채소들은 지금은 잘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수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성향도 유전과 관련이 있을까요?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수를 좋아하거나 또는 싫어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유전자에 숨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확히 말씀드리면은요, 후가 그 수용체 유전자 가운데 하나인데요. 그 이름은 ORA6A2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변이가 있냐에 따라서 고수에 대한 호불호가 이제 갈리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유전자 하나만으로 다 결정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문화적인 맥락도 있고요. 평소에 얼마만큼 고수에 노출이 됐느냐, 또는 언제부터 노출이 됐느냐, 먹어본 경험이 많으냐, 그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고수를 싫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하게 되는 경우도 있나요? 글쎄요. 제가 외국에서는 깻잎을 제가 잘 안 먹는 거를 알겠는데 북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질문을 주셨으니까 답변을 드린다면 이 깻잎을 먹고 안 먹는 것 역시 그 큰 요인은 바로 문화적인 영향이 생각을 해요. 일단 깻잎은 향이 강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식감도 이렇게 입으면은 좀 까칠까칠하니 부드러운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냥 그거를 흔히 먹는 서양식 샐러드에 첨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굉장히 깻잎을 즐기거든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제가 가만 생각해 보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 70년대 심지어 80년대 초반에도 이런 돼지고기 삼겹살이나 쌈을 먹을 때 깻잎을 그렇게 흔하게 먹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주로 상추 위주로 먹었던 것 같은데 언젠가부터 깻잎이 굉장히 인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 깻잎을 분명히 우리가 즐긴다는 걸 보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안도현 시인의 그 병어와 깻잎이라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군산 째보 선창 선술집에서 막걸리 한 잔 시켰더니 병어회가 안주로 나왔다. 그 꼬순 것을 깻잎에 싸서 먹으려는데 주모가 손살에 치며 달려왔다. 병어회 먹을 때는 꼭 깻잎을 뒤집어 싸 먹어야 한다고. 그래야 입안이 까끌거리지 않는다고. 안도현 시인은 지금도 활동하고 계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시를 보게 되면 이 깻잎은 분명히 우리가 먹긴 먹었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이렇게 대중화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최근엔 대중화가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깻잎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수월했던 게 우리는 워낙 나물도 많이 먹고 이런 채소들하고 굉장히 친숙하죠. 그리고 장아찌도 담글 줄 알고요. 양념, 쌈, 문화가 다양하니까 뭐 깻잎 하나 추가해서 먹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외국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만약에 진짜로 북한에서 깻잎을 잘 안 먹는다 그러면 아마도 그거는 그 용도의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즉 들깨를 잎보다는 들깨를 짜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기름을 얻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닐까. 또는 우리처럼 쌈으로 즐길 만한 다른 음식, 쌈을 곁들여 먹는 거잖아요. 뭐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그러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저는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깻잎을 외국이나 북한에서는 잘 먹지 않는 이유가 유전적 특징 때문인가요? 왜 유독 한국에서만 즐겨 먹게 되었을까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나물을 참 다양하게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먹는 나물 중에 깻잎만큼 독특한 게 있다면 참나물, 방풍나물, 취나물, 고들빼기, 곤드레 뭐 등등등 제가 지금 다 열거하기가 어려운데 아마 우리가 먹는 독특한 그 나물들이 다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